(69페이지죠) 69페이지 81번이요. 이제 저당권 몇 문이 안 남았는데요. 자, 저당권 보세요. 1번이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의 상대방. 이러면 지금 보면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저당권이 지금 이제 의뢰세요. 병으로 이제 이전 등기 되면 의일 이렇게 부기등기 하잖아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할 때는 양도인에 대해서 하냐 양수인에 대해서 하냐 이 말이죠. 이건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을구예요. 을구 A가 이렇게 근저당이 있죠. 근저당에서 1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 해가지고 B한테 이렇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잖아요. 그럼 이전하면은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긴 것이 아니다? 아니죠. 새롭게 근저당권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저당권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이름만 변경된 것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양도인을 상대로 할 필요 없고 누구를 상대로 해도 무방하다.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1번의 해설을 봐봐요. 해설을 보면 처음부터 읽어.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으로 명시만 있는 거지. 즉 봐봐. 기존의 거 1월 1일 거 이것을 알죠? 해준 것이지 그 등기에서 새롭게 또 2번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전히 1번 근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는 누구만 상대로 해도 속하다. 양수인만 상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번은요.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 소멸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3번은요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저당권자 줄 것이고 점유X죠.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죠. 그런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 줄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방해 예방 또는 예방 청구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요 만약에 지금 침해가 되고 있다 그럼 뭘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염려라고 그랬죠? 염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방해 예방 그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은요. 기존 건물에 부합한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줄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4가지 남겨라고 그랬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설정 전후로 분문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로 분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는 여부를 분문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이 된 토지 기존 건물에 부합된 그랬죠? 그러니까 부합물이죠. 그러면 경매 목록에 있고 없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중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중축한 부분까지 모두가 다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락인이 중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요. 자, 82번부터 이제 근저당권이에요. 자, 근저당권은 1번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 됐죠? 자, 줄고 확정되기 전 채무가 소멸서 거기다 뭐라 했으면 부종성 완화. 부종성이 완화가 돼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두 번째 이전 동그라미 이전. 채무가 이전되죠. 거기다가 이전 동그라미하고 옆줄로 뭐라 쓰냐면 근저당권이 이전 X. 근저당권이 이전되잖아. 왜? 채무가 이전된다고 해서 근저당권도 이전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 봐봐.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 2가지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확정되기 전 2가지. 첫 번째 뭐다? 여기 1번하고 2번 있죠? 확정되기 전 첫 번째 뭐다?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채무자를 변경하면 변경 전의 것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변경 후의 후의 것은 뭐가 된다? 변경 후의 것은 담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채무자가 변경된다. 두 번째요,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변제가 되거나 채무 일부가 변제,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그래도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금 이게 바로 뭐다?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가 이전되더라도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양도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자, 2번. 여러분 근저당권은 뭐라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4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그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봐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몇 번 이렇게 그리죠.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갑의 건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저당권 또는요 근저당권 이렇게 해서 등기하고 이것을 불확정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권 이렇게 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을은 채권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 뭐냐?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런데 여기서 근장을 딱 잡죠. 근장을 딱 등기를 딱 하면 등기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 사람을 근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한다? 근저당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얘기해 봐. 이건 근저당이고 이건 물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채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에 관한 것과 채권에 관한 것이 별개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채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뭐다? 물권에 관한 것과 별개니까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별도로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채권은 기존의 채권이라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했었잖아요. 그것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줄 필요가 없거든요. 전세권도 다 담보 걷는 게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 채권을 성립시키는 원인하고 저당권 등기 원인하고 따로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뭐냐면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즉 근저당권 설정행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뭐죠?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잖아요.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와 별도로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소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은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근저당권 또 나왔죠? 갑과 을과 병간에 합의해서 제3자로 뭘 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 제3자로 뭘 할 수 있다? 채무자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83번 옳은 것은요. 1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후순위 여기 봐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갑이 있고 여기 있죠. 1번 근저당권자죠. 선순위 근저당권자. 여기 병이요. 병이 2순위 근저당권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 봐.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다. 경매 청구.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경매 청구 시. 경매 청구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경매를 취하죠. 경매를 취하를 해도 뭐가 안 된다? 번복되지 않아. 번복. 세 번째요.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예요? 선순위는 경락대금 언제? 완납시 확정이 돼. 완납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선순위가 자기가 경매를 청구하죠.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죠. 이 사람은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이건 언제요? 경매 청구 시예요. 경매 청구 시. 학생들이 뭘 지금 자꾸 헷갈리자면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이 사람 후순위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 선순위는 경락대금으로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선순위 자기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요. 내가 경매를 청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경매 청구 시 확정되는 거죠. 이 사람 후순위는요. 자기가 경매를 청구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경매 청구 시죠. 언제예요?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선순위는 언제냐 이 말이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 선순위는 언제냐? 경락대금 완납시다 이런 말이죠. 자, 보시면
자, 4번은 몇 번이죠? 83번 1번이요.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후순위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요? 경매 청구 시. 근저당권의 여기는 후순위 담보권자니까 이 후순위 담보권자는 근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겠죠.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권 이거 누굴 얘기한다? 앞에다 써 선순위 이렇게 선순위 얘기하죠. 채권을 언제? 경매 신청 시 OX X죠. 선순위란 말이 없어도 근저당권이라는 거 알아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먼저 후순위 담보권자라고 그랬지 후순위 근저당권자 말한 적은 없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요구로 근저당권자가 졸고 경매를 신청. 그래서 경매 신청하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경매 개시 결정 줄거 봐. 그러면요 경매 청구 시 확정되죠. 그런데요 두 번째 치아를 해도 맨 끝에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최선순위 1번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되죠. 최선순위. 그러면 그 근저당권 최선순위 말이죠. 그것은 언제다? 경락대금 완납시 OX X라고.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최선순위에게 가지고 무조건 경락대금 완납시키면 안 된다고. 자기가 경매 청구 있으니까 언제요? 경매 청구시죠. 경매 신청시 이렇게. 4번은요 근저당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단 말이야. 봐봐. 채무자가 파산 선고면 더 이상 돈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 시 확정돼. 결산기 도래 시 확정돼서 밑에다가 전속기간 만료시 그 다음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언제? 경매 신청 시 맞죠? 근저당권자 전속기간 만료할 때는 그때 확정된다. 그런데 봐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으면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그러면은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할 때 선순위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할 때 선순위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할 때 그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시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그러면 경매 청구 시가 아니죠.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죠. 알겠죠? 그럼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결산기에 정함이 없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 상대로 해제 의사표시를 해서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자, 84번은요 그래서 5번 그거 틀린 거죠? 그래서 84번 보면 1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정되기 전 줄고 당사자의 약정. 왜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인데 더 이상 돈을 빌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오늘부로 피담보 채권 확정하고 남은 돈이 없으면 바로 등기에 말소 청구하고 남은 돈이 있다? 그럼 변제를 하고 말소를 청구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확정할 수 있다. 2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해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갑의 건물에 의해서 의리 채권 최고액 3억 채권 최고액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채권 최고액은 불확정해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됐어. 2월 1일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어. 2월 1일. 그러면 이제 돈 갚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변제래, 변제. 그럼 몇 개월이 연체가 됐죠? 3개월 연체죠? 3개월 연체가 되죠? 그러면 지연 이자가 있어 없어? 이자. 지연 이자도 이 안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 이자죠. 얼마의 범위 안에서 3억 원까지는 이자가 다 포함이 돼. 그런데 여기서요, 이 사람이요, 5월이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1일 날 다시 이 사람이 1억을 빌려, 1억을. 이것을 우리 말한다. 새로운 거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새롭게. 그럼 어때요? 이 1억이라는 것은 확정된 1억으로부터 발생한 돈이 아니잖아요. 전혀 새롭게 발생한 거죠. 1억은 다시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운 거래 관계.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에요. 두 번째 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 그 맨 끝에 뭐가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채권 최고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된 후 발생한 채권. 확정된 후 발생한 채권. 알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을 줄임말이 뭐죠? 3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담보되지 않는다. 자, 4번은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아까 말했죠? 확정 전에 뭐 할 수 있다?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럼 변경 전에 것만 챙긴다. 변경 후에 것만 챙깁니다. 변경 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변경 후에 채권만 담보. 변경 후에 채권만 담보. 이렇게. 5번도 중요하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두 가지요. 채권의 일부가 양도 줄고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채권의 일부 변제, 일부가 양도나 일부가 변제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뭐라 했어? 우리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일부가 이전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가 변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85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동그라미 확정 후 여기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담보된다 안 된다? 된다.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소요금 채권이 맨 끝에 담보된다. 뭐가 담보되지 않는다?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써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 X.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 X. 담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2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최고양, 채권의 최고액이란 줄고 채권의 최고액은 뭐죠? 바로 옆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죠. 한도액이에요. 맨 끝에 채금의 한도액 아니에요. 채금의 한도액 줄고 이퀄 실제 채무액이에요. 결산기에 나오는 실제 채무액을 채금의 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봐.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근저당권은 답이요 되게 간단해요. 근저당권은요. 자, 이거 봐봐.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근장이죠? 근저당하고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3억이죠? 3억이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얘기해.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서 경매 대금이 나오죠? 경매 대금은 5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 등기에서 결산기 때요.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4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채무죠. 이걸 책임의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대금이 지금 얼마죠? 5억이죠. 5억 중에서 을이 갑한테 등기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얼마냐? 4억이란 말이죠. 그럼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는 돈 얼마죠?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는 돈 얼마? 이것은 5억이 아니고 얼마다? 4억이다 이 말이에요. 4억이다. 5x X다 이 말이죠. 4억 그러면 안 돼. 얼마를 받는다? 3억이다 이 말이에요. 3억이다. 알겠죠? 왜 그런다? 왜? 이걸 우리 얘기할 때 이 4억을 말하면 책임의 한도로 가고 이 3억을 말하면 채권 최고라 됐죠. 채권 최고란 말은 뭐냐? 이것은 우선 변제. 경매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이 말이에요. 최고 한도. 그러니까 경매되면서 을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 얼마다? 3억이다 이걸 얘기하죠. 4억이 아니고. 그럼 1억을 못 받냐? 그게 아니죠. 후순위자가 없으면 받을 수 있겠죠. 후순위가 있으면 먼저 후순위가 받고 남은 돈 있으면 다시 을이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선 변제 한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러면 등기를 말소를 하려면 말소 청구를 하려면 돈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를 변제해야 되는가? 돈을 얼마를 변제해야 돼? 실제는 4억인데 등기는 3억이야. 그러면 돈을 얼마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고 해야 되냐고.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 그다음에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 물상보증인이 있어. 물상보증인이 있고
다음에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할 수 있어요. 연대 보증. 그 다음에 여기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를 얘기해. 알겠죠? 이런 사람들 얼마를 변제하느냐 이 말이죠. 채무자는 얼마? 채무자는 4억이다. 4억. 알겠죠? 4억. 제3취득자는 얼마? 제3취득자 3억. 물상보증은 얼마? 3억이다. 물상보증 연대보증은 얼마? 4억이다. 문제는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 4억이다 이 말. 4억이다. 왜? 아까 몇 번 얘기했잖아. 후순위는 제3취득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후순위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후순위는 제3취득자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는 얼마를 면제하냐? 4억이요. 4억. 요즘 최근에 이제 이걸 이제 시험 판례가 다 나오고 있단 말이죠. 후순위는 4억이야. 후순위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판례가 후순위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은 3억 등기된 것만 갚지만 물상보증이 연대보증하거나 후순위라든가 또는 채무자는 얼마 갚는다? 4억 원을 다 갚는다 이 말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봐. 어디로 가냐면 3번 물상보증인 줄고, 물상보증인은 뭐만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 그리고 바로 옆에 말소를 청구. 3번 틀렸죠?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4번요. 실제 발생한 채권액. 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을 뭐라 한다? 책임의 한도액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4억이고 3억이다 이 말이죠.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뭐라고?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제3취득자. 알겠죠?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그러면 얼마만 갚는다?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청구 줄고 제3취득자를 말하는데 현재 소유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써. 그 밑에다가 거기 보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거기 줄고 봐. 5번의 첫 번째 끝에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했죠? 밑에다 써. 종전소유자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쓰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예요. 종전소유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도 말소 청구 옆줄 긋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보면 5번의 해설 한번 봐봐. 5번의 해설. 5번의 해설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거기까지 가로묶고 이것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제3취득자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 소멸의 원인으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 그 옆에 써놨죠? 뭐라 써놨어? 물권적 청구권. 내가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좀 봐봐.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소유자 바로 옆에 줄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거기까지. 종전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알겠죠? 말소를 청구하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한다. 그래서 이때 말소 청구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맨 끝에 채권적 청구가 돼 있죠? 그렇게. 자, 86번. 옳지 않은 것 1번. 근저당권에 확정된 채권액이 근저당권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를 상회한다. 4억이고 3억이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줄고 채무자는 언제까지? 채권 전액의 변제. 그래서 근저당권액이 미친다. 맞죠? 2번.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은 제3취득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됐죠. 확정된 이후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제3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물상보증인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알겠죠?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 줄고 불법 말소 이퀄 근저당권 소멸액스
불법 말소인데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경락된 경우 줄과 경락된 경우 썩어기 말소 회복 등기 전이라도 말소 회복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말소 회복 등기가 되냐 없냐 그걸 여부를 불문하고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여 당연소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여 당연소멸해. 즉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지 알겠죠? 당연히 소멸을 해. 뭐가요? 뭐가? 근저당권이요. 알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원래 불법 말소되죠?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5번은요. 가압류 등기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압류 등기 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됐죠? 그럼요, 근저당권자는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가압류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한다?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87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독립된 건물을 경매 신청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 봐봐. 독립된 건물 줄거 봐. 그것을 경매 신청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해서 경락 허가를 하였다면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우리는 경락은 부합물이나 종물, 부합물이나 종물은 미치지만 독립한 물건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2번 동시 배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줄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 배당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냐? 안분액이야, 안분액. 안분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경락대금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정한다 이 말이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부문하고 미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있든 없든 이렇게. 자, 3번은요.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 보증인에 속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 보증인을 우선시킨다. 이렇게. 누구를 우선시켜? 물상 보증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봐봐. 여기 1번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채권책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에서 여기가 갑이에요. 채무자 거죠? 채무자 것이 얼마냐? 1억 3천이 나온단 말이죠. 뭐 1억 5천이 나가죠? 1억 5천 나온단 말이죠. 여기 물상 보증인이요. 병이죠. 보증인. 보증인 것이 한 1억 2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번으로 누가 있죠? 1번으로 여기요 누가요? 을이 이렇게 있죠? 1억 5천. 여기 을이요. 여기도 물상 보증인도 1억 5천. 이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돈을 빌렸다고 했어? 3억 원을 빌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공동 담보라는 말을 써야죠.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은요 누구하고요? 갑의 토지하고, 갑은 누구의 토지하고? 병의 토지하고 공동 담보다. 이 공동 담보란 말을 기재했을 때는 얼마만 빌린 것이다? 2개를 저당 잡고 1억 5천을 빌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먼저 공동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는 뭘 한다?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 자, 그다음에 2순위. 여기 2순위가요. 여기 2순위가 여기 병이요. A가요. 1억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채무자권에서는 뭐가 있다? 1억 5천에 대해서 1번 저당권자가 있고, 여기 2번으로 또 저당권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보면 이 병이라는 물상 보증인은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쓴 거죠? 갑을 위해 쓴 거예요? A를 위해 쓴 거예요? 갑을 위해서 보증을 쓴 거죠. 갑에 대한 을의 채권에다가 보증을 쓴 거라고.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보증계약 한다고 그랬죠?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쓰는 거예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갑의 채무에 대해서 병이 갑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병이 채권자하고 보증계약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것은 A 후순위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을 쓴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돈 1억 5천 빌린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돈 갚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갑의 것이 먼저 금이 돼. 먼저 금이 돼서 1억 5천이 나왔어. 그럼 1억 5천을 을이 다 받아간단 말이죠. 갔죠? 그럼 더 이상 이 보증인은 갑의 보증인이 아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보증을 누굴 위해서 보증을 썼죠? 갑을 위해서 을한테 보증을 썼죠? 이 A를 위해서 보증을 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먼저 경매된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것을 와가지고 자기 돈 1억 받는다고 물상보증인 것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를 우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4번은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줄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 3번은요. 3번은 써봐. 거기다가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이렇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4번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봐봐 여기. 자, 여기요. 여기 후순위에 B가요. B가 5천이 있다. 5천만 원 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 보증인이 채무를 진 거 얼마 채무 진 거죠? 여기 1억 5천은 채무를 졌어 안 졌어? 1억 5천은 책임이지 채무는 아니에요. 갑이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1억 5천은 자기가 빌린 게 아니라고. 원래 보증인은 이 돈을 갚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 후순위로 B한테 5천만 원 빌렸죠. 이것은 자기가 갚아야지 5천원. 자기가 빌렸으니까 2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담보잖아. 공동담보. 갑이 빌린 돈이지 이 돈은 내가 빌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인은 누구 돈을 갚아야 돼요? 이 5천만 원을 갚아야 되죠. 알겠죠? 자, 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채무자 것도 있는데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채무자가 돈이 없어 모르는데 돈이 있어. 땅도 있는데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됐어요. 여러분이 보증이라고 해봐. 여러분이 보증이다.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갑을 쫓아가죠. 갑을 쫓아가서 여기서 1억 2천을 받아오죠. 알겠죠? 그러면 1억 2천이 먼저 경매되죠? 그럼 우리는 1억 2천 받아가. 얼마가 부족해? 3천이 부족하면 또 이 사람이 누구가 경매해? 갑의 거 경매해. 그러면 1억 5천 중에서 얼마 받아가? 3천 받아가 얼마 남아? 1억 2천 남아. 그러면 1억 2천 남으면 병은 누구를 갚아줬냐? 을을 대신 갚아줬죠? 을이 몇 번이에요? 을이 1번이죠? 1번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1번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이 병이 이렇게 들어가. 여기 병이 들어와. 그러니까 병이 1번으로 남은 돈에서 1억 2천을 받아와. 그럼 1억 2천을 받아오면은 이 돈은 다 자기 게 아니죠? 자기 돈 누구한테 돈을 빌렸죠? 누구한테? B한테 얼마? 5천. 5천 갚고 얼마 가져가? 그렇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 물상보증이 먼저 경매되죠? 그러면 경매 대금의 교부에 의해서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면 거기다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먼저 변제를 해야 돼. 알겠죠? 돈이 나오면 후순위한테 먼저 변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원칙적으로 봐봐. 제3자에게 저당권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갑과 을과 병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저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가 없다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과 을과 병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저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물권법에 관한 판례인데요. 문제는 거의 뭐 한 87문제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판례는 결론이 정확한 거잖아요. 판례는 결론이 정확하기 때문에요. 결론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판례를 봤는데 다른 뭐 문제가 나왔다 해서 그 문제로 못 푸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거나 실전 문제 봐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판례가 글쎄요 하나 나올 수는 있겠지 하나. 근데 그것이 정답이 절대로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례만 여러분들이 잘 봐도 물권법 14문제 15문제 나오면은 14문제 나오면 14문제 맞고 15문제가 나오면 15문제가 맞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판례들은 전부가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한번 봤다 해서 그냥 두지 말고 이번 주요 내일 일요일도 있잖아요. 한 두세 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봐버리면 암기가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자꾸 어떻게 공부하냐면 적당히 공부하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팔 때 탁 파가지고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
며칠 뒤에 봐도, 한 달 뒤에 봐도 잠깐 바로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한번 읽으면 생각이 다 나는데요. 적당히 보고 시간이 넘어가면 처음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려면 두려워서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봤던 거 이걸 언제 다 볼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처음 강의를 들었으니까 강의 듣는 거 좀 안 되면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딸딸딸 이렇게 하면 보면서 그 밑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해설을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 알겠죠? 줄 다 그어놨으니까 읽어보면서 보고, 차라리 그거 보는 것보다는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문제 보고 해설 보면 금방 될 거예요. 이것을 두세 번 봐가지고 꼭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짓을 반복하지 않아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사람과 할지 모르는 사람 특징이 뭐냐,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면 학원을 안 나올 망정 그걸 파버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하기 쉬우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을 요령이 좀 없으면 일단 책은 쭉 봤죠. 그리고 진도별로 그냥 한번 보고 말아. 강의 들었으니까 오늘 말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물권법을, 그래서 이걸 원래 나중에 하려다가 좀 그냥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그 다음에 민청하고 채권은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권법 있잖아요. 이 14문제만 봐도 충분하니까요. 채권법은 6월달이나 7월달이요. 뭐 시간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채권법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도움이 될 시간에 맞춰가지고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무조건 한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물권법은 지금 여러분 주간법 같은 것은 강의가 물권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법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법은 아무튼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